마케팅을 했는데 문의가 생각보다 안 오네. 대행사는 그래도 계속 하라는데 이게 진짜 맞나? 요즘 들어 마케팅에서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현재 어지러운 네이버의 상황부터 이 전반을 아우르는 해석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모르고 마케팅하는 사람과 알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의 격차는 앞으로 분명 더 크게 발생할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위 노출의 종말입니다. 지금까지 4,000편이 넘는 의료 컨텐츠를 직접 작성해본 원고 작가이자 병원 마케팅 업체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요즘 느끼고 계신 답답함의 이유 그리고 그 해결 방법까지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검색 엔진의 몰락. 예전에는 마케팅 구조가 굉장히 좀 단순했어요. 사람들이 뭔가 궁금하면 검색 엔진 앞으로 먼저 갔습니다. 한국에는 네이버, 조금 더 깊게 찾는 분들은 구글, 영상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유튜브. 큰 틀에서는 이 정도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이버 내부에 상위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위에 보이면 기회가 생겼고 여러 키워드로 함께 보이면 신뢰가 생기니까 검색 결과를 점령하면 문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었죠. 실제로도 꽤 오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전제 자체가 깨졌습니다. 검색 엔진이라는 공간 자체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 검색 결과에 너무 많은 글이 광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카페, 플레이스, 후기까지 요즘은 다 광고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이런 부분을 역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시간과 노력을 넣어서 검색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딱 안 나오고 광고만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색 자체를 뭔가를 알아본다가 아니라 그냥 쓸만한 답을 걸러내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필요하겠죠. 특히 한국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네이버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신뢰를 깎아먹는 일들이 있었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이버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바뀐 사용자들의 인식이에요. 사람들은요 이제 검색 결과를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의심부터 하고 봐요. 그리고 보관여 같은 상품을 파는 업종은 이 피로가 더 심합니다. 잘하는 곳을 검색하면요 다 잘한다고 그러고요, 통증을 검색하면 다 덜 아프다고 그러고, 가격을 검색하면 다 합리적이다 그래요. 네이버에 노출된 글들을 아무리 눌러봐도 제목만 다르고 결론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거 그냥 다 광고네. 이 순간이 바로 네이버가 죽어버린 순간이에요. 실제로 글로벌 통계기관인 스탯카운터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2026년 5월 한국 검색엔진 점유율에서 구글은 47.87, 네이버는 41.67%로 집계됩니다. 생각보다 네이버가 많이 낮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앞서 말한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네이버가 결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실제로 사용자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검색 엔진을 예전처럼 답을 찾는 공간이 아니라 광고성 정보를 걸러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요게 이 챕터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AI의 파급 효과. AI 리서치 전문 기업인 오픈 서베이 조사입니다. 검색 목적으로 챗 GPT를 사용해본 사람들의 비율이 작년 3월에 약 30%, 12월에는 54.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9개월 만에 약 20%가 올랐고 아마 26년 6월인 지금은 더 올랐을 확률이 높겠죠. 자, 앞에서 보여드린 네이버 검색 사용자 하락과 지금 보고 계신 이 통계, 이 두 가지가 결국 무슨 말을 뜻하냐면 고객이 정보를 찾는 첫 출발점이 더 이상 검색 엔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서 AI를 검색 도구 하나 정도 늘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AI가 중요하니까 AEO 컨설팅 받아라 뭐 이딴 소리가 아니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소비자가 정보를 찾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AI한테 뭘 물어보실 때 예전처럼 키워드를 딱 던지세요? 아니면 질문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검색했죠. 광주 임플란트 가격, 강남 쌍꺼풀 재수술, 피부과 리프팅 후기. 내 고민에 맞는 답이 많이 나올 것 같은 키워드를 치고 그 글들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우리가 정보를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AI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임플란트 병원 고를 때 뭐가 중요해? 나는 얼굴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떤 리프팅이 맞을까? 이제 키워드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냐면 질문 안에는 그 사람의 상황, 고민, 니즈가 명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광고성 글들에 대한 피로가 극에 달해버리고 일일이 정보를 거르는 게 피곤하니까 이제는 그냥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 정보가 진짠지 가짠지 광고인지 아닌지 내가 따로 머리를 안 써도 애가 정말 좋은 답을 주거든요. 임플란트 후 주의사항, 리프팅 종류, 쌍꺼풀 회복 기간 이런 표면적인 정보는 AI가 이미 너무 빠르고 쉽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상황을 대충 이해하고 1차 판단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좋은 정보를 편하게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자고요. 소비자가 특정 시술이나 수술에 관심이 생기면 AI한테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업체나 병원을 실제로 알아볼 때 이때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I한테 먼저 물어보고 내게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습득한 상태, 그 상태로 소비자들이 우리의 블로그와 홈페이지, 플레이스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블로그에도 방금 AI가 해준 말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상담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건 이미 본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그냥 두 번 본 거예요. AI에서도 봤고 다른 병원 블로그에서도 봤고 어디서든 그냥 다 보이는 글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체 소비자가 어떻게 업체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생기냐는 거죠. 또 똑같은 말이네. 피로감이 들고 더 나아가서 짜증나고 배신감이 들지 않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AI에서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는데 굳이 우리 업체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이 지금 상위 노출 체감 효과가 떨어지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AI 검색 최적화 이런 데 돈 쓰면 되는 거냐? 아니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AI에 노출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노출 위치, 그러니까 어디에 노출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AI, 네이버, 구글 어떤 채널이 됐든 간에 결국 소비자가 가져갈 만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콘텐츠 안에 AI에게 인용될 만한 해석이 있거나 아니면 소비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원장님만의 판단, 우리 병원만의 휴머니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없는데 과연 AEO만 한다고 답이 될까요? 블로그 상위 노출에 피로감과 불신이 많이 쌓인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단순히 AI가 추천한다고 진짜 우리 업체로 올까요? 이런 접근은 그냥 기존의 상위 노출이란 방식의 이름만 바꾼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면 결국 또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디에 노출되느냐가 아니고 노출됐을 때 그 정보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답이냐, 소비자가 보고 여기는 나를 도와줄 수 있겠네 하고 확신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게 먼저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네이버가 이런 상황을 모를까?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 엔진을 사람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AI한테 이미 대부분의 정보를 듣고 우리 업체 플레이스나 블로그, 홈페이지로 온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네이버는 이런 전체적인 변화를 과연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죠. 왜냐면 네이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색 사용자는 예전만큼 네이버에 머물지 않습니다. AI는 또 치고 올라오고요. 구글은 여전히 강력하죠. 거기에 아직도 네이버를 보면 광고가 아닌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느 순간 검색 엔진의 역할보다는 마케팅 게시판처럼 돼버리니까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거죠. 검색 엔진이란 것은 결국 사용자가 검색 결과를 믿고 신뢰해야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 AI로 적당히 찍어낸 글, 키워드만 맞춘 글, 광고성 후기, 홍보글 이런 것만 계속 올라오니까 사용자가 그냥 계속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로직을 여기에 맞춰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광고비를 더 뜯으려고 그렇게 로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검색 엔진으로서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서 경험이 들어간 글, 인용할 만한 글, 즉 사용자 의도에 맞으면서도 복제가 어려운 글을 더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네이버가 AI 브리핑을 도입했고 검색 결과에서도 AI 요약과 인용 구조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네이버도 AI 하더라 이 정도 얘기가 아니란 거죠. 이전에는 검색 결과를 그냥 목록으로 보여주는 시대에서 지금은 사용자 의도에 맞는 답을 요약하고 그 답에 필요한 출처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즉 AI가 쉽게 요약할 수 있는 평균적인 정보는 검색 결과 안에서도 점점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반대로 그 사람만의 경험, 판단, 해석, 특별한 관점이 들어간 정보는 가치가 계속 올라가겠죠. 왜냐면 이런 거는 AI가 쉽게 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문장 스타일이나 구조 이런 거는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가치관, 환자를 보면서 생긴 어떠한 특별한 기준, 어떤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이런 거는 쉽게 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바뀔 네이버 로직을 이해하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네이버는 검색 엔진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광고성 정보와 AI가 찍어낸 정보들을 걸러내고 원본성이 높은 정보를 찾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결국 AI 로직이 생기면 그것만 나중에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잖아요. 로직은 결국 결과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이버가 보고 싶은 것은 결국 검색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검색 결과예요.
그래야 네이버 사용률이 다시 높아질 거니까. 그럼 검색 사용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요?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는 글이 아니라 내 상황을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직을 맞추려고 원본성을 흉내내면 반드시 또 무너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대신 반대로 진짜 값어치가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앞으로도 계속 네이버에서도 AI에서도 사람에게도 쓸모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이제는 노출 경쟁이 아니라 원본성 경쟁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문직 마케팅을 이렇게 봅니다. 노출 경쟁에서 해석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원본성이 있냐 없냐의 경쟁입니다. 그럼 이 원본성이란 게 뭐고, 이 원본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업체 대표님이라면 대표님들께서는 나라는 사람과 내 사업체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이룰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대행사나 마케팅을 직접 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얻은 사람이나 업체의 단편적인 정보를 어떻게 소비자가 원하는 이상적으로 보는 전문가화시킬 것인지, 좀 치밀하게 페르소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AI가 이미 말해주는 정보를 또 한 번 반복해주는 게 아니란 거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뭘 잘하는지, 이런 부분을 왜 저렇게 판단하는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본인들이 보고 직접 판단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야, 결국 좋은 글 쓰라는 뻔한 얘기 아니냐, 브랜드 블로그 하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좋은 글이나 브랜드 블로그는 그냥 예쁜 사진 넣어놓고 대충 사람 좋은 척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이거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째, 이 글이 환자나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고민에서 출발하는가.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 내 생각을 말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 생각과 판단에 어떠한 이유나 나만의 기준이 들어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브랜드 블로그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냥 예쁜 정보형 글 뿐이에요. 온라인 찌라신 거죠.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세무, 인테리어, 교육, 부동산, 모든 고가원화 서비스는 전부 똑같습니다. 고객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업종일수록 정보 양보다 중요한 거는 전문가만의 관점 그리고 판단이란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변화는 블로그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이버 로직 하나의 문제도 아니에요. AO, GEO 같은 신개념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검색 엔진이 광고성 글들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공간이 됐다. 둘째, 그 틈에 AI가 들어오면서 소비자는 정보를 더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셋째, 소비자는 지금 AI에서 이미 본 정보를 대부분의 블로그와 카페에서 다시 보고 있다. 넷째, 네이버도 이 변화를 알기 때문에 원본성, 경험, 해석, 즉 인용 가치가 있는 좋은 컨텐츠를 더 보여주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상위 노출은 죽었는가? 네, 노출된 자리만으로 사람을 설득하던 구조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는 죽었는가? 아닙니다. AI가 이미 말해주는 수준의 정보를 반복하는 블로그가 죽는 겁니다. AI 때문에 마케팅이 망했다? 아니요, 평범한 마케팅이 힘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더 많이 노출될까? 이게 아니라 우리 고객들은 과연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한테 오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 답변이 우리 업체만의 특별한 메시지나 소신, 철학 이런 걸로 보이는가? 이런 걸 처음부터 잘 설계하고 들어가야겠죠. 앞으로 병원 마케팅 그리고 고관여 서비스 마케팅은 결국 이 싸움이 될 거예요. 많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고 나서 납득이 되는 곳, 정보가 많은 곳이 아니라 내 상황을 전문가가 알기 쉽게 해석해주는 곳, 그런 곳이 선택받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한 피부과 원장님 케이스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반적으로 케이스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이분도 주변 경쟁업체만 9곳이었고요. 마케팅 업체에 아주 질려버린 분이세요. 그래도 제가 대행하는 동안 신안이 한 3배 가까이 오르고 지금 휴업 중이신데, 이 기간에도 블로그에 최근까지도 원장님 어디 가셨냐, 새로 오픈하셨냐 이런 댓글이 아직도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가져갈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셔야겠어요?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오늘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듣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가시면 2번, 3번 들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안녕.